야놀자는 되게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되게 팍팍팍 성장을 했으니까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운이 좋은 한편 뭐 나름의 경영 수완도 대단했다라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뭐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예, 저희 아스쇼는요, 한 회사의 신입 사원이 봐도 좋고요, 대리님이 보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보셔도 좋고요, 사장님이 보셔도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미래의 사장님, 미래의 대표님이 보시면 더욱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운 얼굴 나와 계십니다. 네, 최용식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자주 봐서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오늘 다뤄볼 회사는 야놀자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웃스탠딩이 예전에 그 이제 좀 HR 이슈로 좀 시끄러웠을 맞습니다. 때 그때 다뤄본 적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좀 사업적으로는 크게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사람들이 야놀자 하면 뭐가 떠오르나 싶으면 모텔앱, 뭐 예. 러브 호텔 뭐 이런 게 지금도 떠오르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젠 그 시대는 진짜 옛날이다. 마치 쿠팡이 소셜 커머스라는 얘기 들으면 이제 진짜 입을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지금 거기는 이제 완전한 이제 커머스 플랫폼이 됐잖아요. 그런 그쵸. 것처럼 야놀자도 이제 모텔 뭐 이런 시대는 끝났다. 이미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완전히 사업 체질의 개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근데 그러면 대체 좀 어떻게 변화했나 이런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여전히 이제 모텔로 생각을 네. 하니까 그래서 좀 야놀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좀 오늘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산업 잘 아시고 취재하고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진짜 일반 고객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야놀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놀자는 뭐 숙박 플랫폼 회사로 시작을 했죠. 네. 뭐 사업 초창기에는 모텔이라든지 뭐 이런 중소형 숙박을 중개해주는 그리고 소개해주는 그런 맞습니다.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 호텔 라우라든지 데일리 호텔 등 좀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모텔뿐만 아니라 뭐 호텔, 맞아요. 빌라, 뭐 펜션, 리조트 뭐 이런 쪽으로 다양한 형태의 숙박 서비스를 좀 선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볼륨을 만드니까 투자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야놀자는 한번 비전을 이렇게 좀 다시 세팅을 했어요. 우리는 숙박을 넘어서 여가, 액티비티, 항공권 예약까지 다 이게 모든 게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다. 우리는 여행업계 슈퍼앱이 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네. 또 한 번의 그 뭐랄까 비전을 다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좀 클라우드라는 건 제가 조금 이따 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테크 회사로 지금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은 국내 스타트업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굉장히 좀 모범적으로 규모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야놀자의 업계 위상이 상당히 높기는 해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뭐 이유를 딱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뭐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네. 업계 바깥에 있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야놀자가 모르시죠.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그럴 수가 수 있는데 있습니다. 흔히 국내 스타트업 씬을 대표하는 회사를 거론하자면 뭐 토스, 두나무, 컬리, 무신사, 당근마켓, 직방 뭐 이런 네. 회사들을 거론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10조 원이 넘는 어나더 레벨에 있는 네. 그런 데카콘이라고 네, 한다면 그 토스, 두나무 그리고 야놀자 이 정도인데 근데 저는 야놀자가 토스, 두나무보다 더 공신력 있게 10조 원 기업 가치를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 왜죠? 왜냐면 토스랑 두나무는 좀 소규모 딜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간 주식 거래로 10조 원을 넘었는데 뭐랄까 야놀자는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10조 원을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객관성이 더 강하다. 뭐 아시다시피 그 한때 뭐 가장 큰 손이었던 소프트뱅크가 예. 10조 원 기업 가치로 2조 원을 몇 년 전에 투자를 맞아요. 했었죠. 난리가 났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야놀자는 업계 위상이
뭐 높다고 얘기했지만 가장 높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좀 궁금한 게 그럼 투자 시장에서 왜 이렇게 야누자를 좋아하는가? 정말 야놀자가 IR을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 아하. 중요한 포인트마다 딱딱딱 받았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처음에는 VC들로부터 막 받다가 네. VC들로는 몸값을 이제 인정받기 어려우니까 P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스카이레이크라는 국내 네네. 굴지의 P인데 P만으로도 부족하니까 글로벌 P로 넘어갔어요. 그때 싱가포르 투자청이 투자를 했고요. 글로벌 P만으로도 부족하니까 한때 가장 큰 손이었던 소프트뱅크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받았죠. 정말 그 IR이라는 게 정말 그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주기성도 중요하거든요. 그쵸. 갑자기 적게 받고 크게 받고 뭐 이러면 좀 뭐랄까 나중에 스텝이 꼬일 수가 있어요. 이게 적당히 이렇게 기업 가치 증가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딱딱 받아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전이 좋다. 비전.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있고 고소득자가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뭘 하냐? 해외 여행 가는 거거든요. 놀고 싶으니까요. 놀고 해외 여행만큼 이게 돈 쓰기 명분이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야놀자는 아시아를 기반으로 정말 뭐랄까 숙박 여행 쪽에서는 가장 큰 테크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굉장히 많은 펀딩을 받았고, 두 번째는 비전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야놀자가 실적이 정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대목에서 알 수 있냐면 야놀자는 벤처 투자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상장 요건을 맞춘 회사거든요. 약간 되게 좀 특이하고 이상하죠. 왜냐면 벤처 투자를 받고 이렇게 상장을 하는 건데 그쵸. 벤처 투자 받기 전에 이제 상장 요건을 이미 맞춰놨단 말이죠. 이게 비율 들자면 이게 선행학습 같은 거예요. 약간 요즘 뭐 유치원에서 의대반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대입이라든지 이런 거에선 치트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선행학습이 이게 뭐 자녀 성장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야놀자는 이미 그런 걸 맞춰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수진 대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되게 잔뼈 굵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전에 건실하게 회사를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시장이 이해도 높은 멤버가 핵심 멤버가 일찍 조인을 했어요. 그런 것 같네요. 그분이 이제 김종윤 대표인데 예. 김종윤 대표는 이제 컨설턴트 출신으로서 뭐 스펙도 굉장히 좋으시고 무엇보다도 되게 모델링을 하고 구조화하는데 굉장히 능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수진 대표만으로는 이렇게까지 큰 기업 가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분이 물론 공동 창업자는 아니지만 후기에 어떻게 보면 코 멤버로 이렇게 합류를 해서 정말 그 야놀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야놀자는 정말 그 좋은 의미의 동네 축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윤 대표가 골 뻥 치면 이제 다들 우르르 켜지는 게 마치 그 동네 축구와 비슷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주요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뭐 여담으로 또 운도 좋았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야놀자가 2014년 15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리브랜딩을 했었는데 그때 리스타트라는 책도 쓰시고 이수진 창업자가 그때 이제 우린 진정한 모바일 기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벤처 투자 시장이 정말 유동성이 미친 듯이 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딱 시기에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운이 좋았고 또 여담으로 소프트뱅크의 이제 투자 파트에 한인들이 되게 많아요. 뭐 문규학 대표님이라든지 그분들이 그걸 꽉 잡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인으로서 야놀자에 대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야놀자의 성장성을 뭐 응원하는 만큼 뭐 그것 때문만이 투자는 하지 않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야놀자 펀딩의 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탁탁탁탁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게 정말 공신력 있게 데카콘에 도달했다라는 평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재밌네요. 그 동네 축구 비유도 재밌고.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제 사업 성과 아니겠습니까? 야놀자 실제로 사업도 잘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매출을 보면 2018년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었어요. 그 다음에 2019년에 딱 2배인 2,000억 원을 점프를 했고요. 2020년에 3,000억 원에 도달을 했어요. 네. 2021년에 잠깐 숨고를 하다가 2022년에 6,000억 원으로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야놀자가 굉장히 사업을 잘한 것도 있었지만 2022년에는 아무래도 인터파크 인수한 M&A 효과가 좀 빛을 발하면서
되게 그 잘 됐다고 볼 수가 네. 있는데 그리고 이익을 보면 2019년까지는 매년 1,200억씩 적자를 냈어요. 그러다가 2020년부터 흑자 전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크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그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이런 거죠. 뭘까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특히 고성장이라고 하면 토스나 컬리처럼 대규모 적자를 내줘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1, 2천억씩 쫙쫙쫙 내주면서 쫙쫙 내죠. 네. 우리가 쭉쭉쭉 갔는데 야놀자는 정말 적은 적자, 아주 적은 그쵸, 적자를 그쵸. 내고 매출 대비 오히려 적죠. 최근에는 흑자를 내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되게 희한한 포인트예요. 경영 교과서에 실릴 만한 건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창업자가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의대반을 유치원에 의대반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쵸. 회사는 이익을 내야 되고 근데 이익을 내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 수가 있지만 정말 성장을 하면서 이익을 내는 법은 어느 정도 경영 수완이 받쳐줘야 가능한데 그렇죠. 야놀자는 그거에 뭐 그 이미 그걸 갖췄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되게 영리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적자는 그냥 조금씩만 내고 뭐 크게 내지 말고 그렇다가 아예 안 내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만약에 성장을 더 할 수 있다면 적자를 낼 수는 있다. 하지만 감당 못할 정도로 내지 말자. 뭐 런에 1, 2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투자금은 어디에 쓰나? M&A 과감하게 쓰자. 그래서 그 손익은 적당 수준에서 맞추고 투자금은 모두 M&A에 씀으로써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전략을 취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한국적이면서도 뭐랄까 되게 리스크가 없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런 그 주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전략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창업자로서는 되게 안전하게 회사를 키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또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제가 아는 벤처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많은 포트폴리오를 있는데 자기는 뭐 공격적인 투자도 하고 안정적인 투자 섞어서 하지만 어떤 심사역은 정말 안정적인 투자만 한대요. 그래서 뭐 정말 이익 내고 있고 뭐 매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근데 대신에 수익률이 딱 5에서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야놀자의 전략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대부분 다 수익률을 크게 못 낸다. 성장이 굉장히 정체되고 뭐랄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네. 근데 야놀자는 되게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되게 팍팍팍 성장을 했으니까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운이 좋은 한편 뭐 나름의 경영 수완도 대단했다라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뭐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사업군이 처음에 어쨌든 플랫폼을 꼽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죠. 모텔 점주와 뭐 호텔 점주들이 여기 입점을 하면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내야죠. 뭐 대표적인 게 네. 예약이 걸릴 때마다 특정 비율로 예약 수수료를 야놀자에 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야놀자 앱에 굉장히 많은 그 업체들이 들어갔으니 좀 뭐랄까 그 노출도에 있어서 경쟁이 네, 나올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노출도를 많이 준 대가로 뭐 광고비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야놀자가 사입을 하기도 해요. 사입, 이게 네. 뭐냐면 객실을 이제 뭐 통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객실을 산다든지 뭐 네. 일종의 직영점 비슷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판매하는 뭐 그 객실 판매를 하는 걸로 돈을 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플랫폼 매출은 야놀자의 전통 사업이자 주력 네. 사업으로서 전체 매출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주요한 사업은 플랫폼 사업이고, 근데 아까 살짝 클라우드 얘기도 그렇죠. 하셨단 말이죠. 예. 요거는 좀 요즘 좀 힘주면서 키우고 있는 사업인 그렇죠. 거죠. 오늘의 주제이자 그리고 요즘 네. 한창 밀고 있는 건데 그 야놀자는 사업 보고에서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근데 클라우드 하면 왠지 이제 호스팅을 생각하게 네.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뭐죠? 그 솔루션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웹 기반의 흔히 말해서 뭐 사스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이야기하자면 숙박 회사 대상으로 B2B로 각종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건데 과거와 다르게 숙박 업체들도 급격한 디지털라이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정말 뭐 가서 뭐 그 체크인을 하면 수기로 오셨어요 이렇게 작성을. 근데 지금 대부분 모텔 호텔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네. 뭐 정말 뭐 이렇게 안내해줘서 뭐 이렇게 딱 키 꽂으면 그때부터 뭐 각종 가전제품과 이제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뭐 그런 형태인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체크인만 하더라도
뭐 키오스크를 한다든지 맞아요. 모바일 한다든지 네. 요즘 홍채 인식을 통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거기 있는 시설들이 가구 전자제품이었다면 지금 IoT로 다 모바일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숙박 업체들도 모객을 하더라도 뭐 정말 뭐 야놀자나 뭐 여기어때 몇몇 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모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관리해주는 그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야놀자가 소프트웨어나 뭐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하드웨어로 이렇게 네.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통틀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련 매출이 2020년에는 한 100억대였어요. 네네. 근데 2022년에 이제 1,000억 원을 넘으면서 오.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 어느덧 비중이 20%까지 뭐 이렇게 이야.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야놀자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네. 게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정말 순수한 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는 거. 쉽게 말해서 다 뚫어 놓으면 이들이 계속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수익성이 좋고 미래 전망성도 좋고 그리고 또 글로벌에서 굉장히 주요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야놀자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밀만 하네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벌써 22%면은 그렇죠. 나중에는 진짜 역전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걸 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외에도 또 사업군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네. 될 인터파크가 있는데 아, 그쵸, 그쵸. 2022년에 인터파크를 인수했고 뭐 그때 굉장히 돈을 꽤 썼어요. 한 맞아요. 3천억 정도를 네. 썼었고 그때 투어 티켓 부문만 남기고 모두 나머지 사업 부문 이제 매각을 했죠. 그리고 투어 티켓 부문 잘 건실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뭐 투어라는 게 뭐 항공권이라든지 숙박권 이건 일부 야놀자 비즈니스랑 좀 겹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티켓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인터파크가 공연 뭐 스포츠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거의 다 거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야놀자가 인수한 이후에 계속 이걸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인터파크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한 30% 정도 돼서 결코 적지 않고 그리고 그러네요.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 쭉쭉쭉쭉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지금 그걸 케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주요 사업군 3개를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이랑 그 클라우드 클라우드 그리고 인터파크. 인터파크. 근데 예. 다 세 사업군 다 약간 전망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보시기에. 일단 플랫폼의 경우 여전히 뭐 숙박에 이렇게 한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레저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이걸 가리켜 액티비티라고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네. 이쪽에서 이렇게 그 볼륨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용자들도 야놀자를 쓰게끔 하겠다. 이게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뭐 코로나도 풀리고 고객당 매출도 늘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경우 어떻게 보면 이게 솔루션 비즈니스인데 이건 세일즈가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객이 호텔, 모텔 그리고 뭐 각종 그런 숙박업소인데 여기에 많이 세팅되면 세팅될수록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단위로 그런 그 세일즈를 하려고 하고 있고 좀 특히 이거는 플랫폼과 다르게 언어나 문화 이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야놀자의 행보를 좀 계속 보면은 좀 글로벌 사업 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파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네. 뭐 카카오와 배민을 보고 딱 이제 저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아닌가 뭐 그런 게 네.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한국만 파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상생 이슈에 휘말리게 되고 그렇죠. 좀 뭐 상생 이슈에 휘말리면 그냥 욕 좀 먹고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 카카오가 탈탈 털리는 걸 보고 이러면 정말 회사가 이거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존립의 위험이. 이런 네. 판단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그 기업 성장 측면에서도 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해외 매출이 1,000억 나는 스타트업과 국내 매출이 1조 나는 스타트업 둘 중 어디에 투자하겠냐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잠깐
흔들리다가 아무래도 해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 10배나 차이가 나지만 어떻게 보면 100배 성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벤처 심사역들은 정말 해외 사업에 훨씬 더 많은 가중치와 그런 점수를 주거든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야놀자도 뭐 국내에서는 짱짱하지만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고 특히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야놀자 솔루션을 쓰고 있는 오프라인 그 업장이 21년에는 3만 개였는데 23년에는 13만 개로 크게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10만 개 이상 늘어난 네. 건데 그게 아무래도 뭐 자체적으로 열심히 사업한 것도 있지만 여행 솔루션 기업 고 글로벌 트래블이라는 이스라엘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네, 네. 좀 이들로부터 좀 고객층을 좀 흡수함으로써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네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인수를 했는데 네. 23년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 야놀자가 인수한 금액 중에서 가장 그 높은 기업 가치를 인수를 네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네. 인터파크를 3천억 원에 네네. 인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높은 더 거네요. 비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야놀자 측에 물어봤어요. 네. 얼마냐? 3천억 이상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왜 안 말해줘요? 그러니까요. 예. 말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네. 최소 몇 이야, 천억이라고 볼 수가 대단하네요.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야놀자가 그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의 이제 성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 증대를 노리려고 하고 있고 이걸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듣다 보니까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맛이 있어서 좋은데 그렇죠. 그 야놀자를 사실 국내에서 언론들도 그렇고 여기어때랑 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거죠. 비슷한 거는 딱 보면 똑같다는 거. 서비스를 봤을 때 정말 그냥 모텔 숙박 이런 걸 준비해준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비슷한데 근데 그 여기어때가 사업을 굉장히 잘해요. 잘하죠, 아시는 여기어때도. 것처럼 네. 2022년에 매출 3천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을 달성했는데 훌륭하네요. 야놀자가 6천억 원에 한 60억 정도를 그 2022년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은 한 2배 가량 차이가 네. 나지만 근데 수익성은 여기어때가 더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사업 전략이라든지 지배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놀자의 경우 창업자 건재해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았어.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실제 그렇게 성장을 하고 더 해야 싶고 하고. 비전을 예. 이렇게 더 큰 비전을 노리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인수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벌리고 클라우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출 볼륨이 큰 반면에 대신 수익성은 좀 낮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어때는 아시다시피 사모펀드에 네. 그 인수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사모펀드의 가장 큰 이제 뭐랄까 숙제는 잘 이쁘게 이 재무 구조를 만들고 이걸 다시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비싸게. 네. 아주 큰 폭은 아니더라도 쭉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익도 계속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매출 3천억 원, 이제 이익 300억 원은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 둘을 비교하자면 비전이라든지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야놀자가 훨씬 우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한 가지 야놀자가 계속 여기어때가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면 앞서 제가 플랫폼 매출이 50%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6천억 매출 중 3천억 정도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아. 여기어때가 3천억 매출 내고 있단 별 말이죠. 차이가 없군요. 큰 차이가 없다는 네. 거예요. 물론 여기어때도 뭐 플랫폼 말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근데 네. 아마 플랫폼에 굉장히 집중적이란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이렇게 여기어때를 꽉꽉 눌러야 되는데 여기어때가 계속 이게 크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광고는 여기어때가 더 잘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저 야놀자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광고가 나오는데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노래 여기어때 이게 더 낫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셀럽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광고는 여기어때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여기어때가 정말 녹록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듣다 보니까 설득이 좀 됐어요. 네, 최자도 나오고 윤종신도 나오고 노래를 마음속으로 방금 따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좀 마케팅은 네네. 좀 여기 어때요 배우셔라 이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야놀자 마케팅 되게 잘했는데 옛날에. 옛날에 그 오달수 씨 나올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야 놀자 뭐 이거는 진짜 괜찮았는데 너무 옛날. 그 이후로 이제 좀 CF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 약간 직방이랑 야 놀자가 좀 아쉬워요. 이게 마케팅 TBC 커머셜 하는 거 보면. 예. 근데 배민이나 여기 어때 전 다방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쏙쏙 들어오고. 맞아요. 이 얘기를 평소에도 했죠 용식님이. 좀 그거는 충원을 네. 드린다. 네. 미디어 전문가의 충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관계자분들 이 영상 보신다면 신중하게 제보 부탁드리고요. 아 근데 지금 야누자에 대해서 어쨌든 뭐 좀 쭉 살펴봤는데 딱히 막 리스크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뭐 여기였다 신경 쓰이긴 하겠지만 솔직히 어쨌든 체급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용승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치명적인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매출 규모도 크고 이익도 내고 있고 정말 흔치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투자를 많이 받아서 뭐 현금 보유량 보니까 막 5천, 6천억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재무 안정성도 있고 네. 비전과 스토리도 정말 괜찮고 모든 면에서 전 데카콘이라는 그런 칭호받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전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뭐죠? 해요. 기업 가치 10조 원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맞춰줘야 되는 건데 과연 잘 맞춰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재무 성과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요. 매출 6천억 네. 원에 60억 이익. 그럼 이게 PER로는 도저히 이게 산정이 불가능하고 네. 결국 PSR로 가야 되는데 PSR로 치면 한 뭐 15배 정도 이렇게 네네. 되죠. 근데 요즘 PSR 안 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상장할 때 거의 안 쓰이고 그리고 15배도 상당히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매출은 1, 2조 원 정도는 찍어줘야 되고 이익은 한 1, 2천억 정도는 찍어줘야 그쵸. 그래야 저는 뭐 어느 정도 뭐 그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목표는 너무 어렵죠. 아니다. 매출도 한 2-3배 키워야 되고 이익은 예. 정말 쫙쫙 뽑아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달성하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되게 조급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벤처 투자의 장점들이 많지만 단점이 그 엄청난 압박 때문에 그 창업자나 아니면 경진이 오판을 하거든요. 그냥 좀 욕 먹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욕 먹더라도 네. 그냥 몇 년 기다리면 될 수도 있는 거를 이걸 1, 2년으로 당기다 보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던질 수가 있는 오.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보는 약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단기간에는 그쵸. 특히 솔루션은 그런데 너무 급하면 좀 요게 너무 과대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실과 다른 그런 사업 전략을 취한다든지 이런 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당장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좀 차분하게 계속 그 수를 둬야 되고요. 그게 좀 언론이라든지 좀 투자 시장에서도 이걸 좀 용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투자 시장이나 뭐 언론에서 왜 안 돼라고 이렇게 쳐오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 더 조급해지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좀 야놀자 같은 케이스가 잘 돼야지만 더 많은 그쵸. 데카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당장 부족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쥐어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씬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애정을 갖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예. 게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게 만일 이수진 창업자가 이 방송을 보면 예. 위로를 받으면서 동시에 약간 아니 사실 대단하잖아요 야놀자. 그쵸. 사실 진짜 위기도 있었고 그거 다 극복을 하고 지금 데카콘도 되고 솔직히 돈도 어쨌든 못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엄청 빨리 크는데 어쨌든 영업이익도 조금이라도 내고 있고 그쵸. 진짜 사실 육각형이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닌데 그쵸. 물론 근데 이제 기업 가치 10조에 비해서는 매출을 더 내야 되고 영업이익을 더 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렇죠. 너무 이렇게 빨리 쪼면은 진짜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질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게 생각이, 그 네. 최근에 HR 이슈가 있을 때 네. 뭐 그런 걸 근거로 댔다고 하잖아요. 약간 좀 우리의 목표한 실적만큼 도달하지 않아서 이제 네. 재택근무 다 이제 줄이고 뭐 이렇게 네네네.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자체는 이해할 수가 있고 뭐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조급함 때문에 나온 거라면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그 좋은 의사결정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재택근무하는 게 생산성도 좋고 직원 개인에도 좋다 이런 논리로 간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의 실적이 안 좋은데 이게 뭐 그것 때문이다라고 해서 한번 이제 기간 좀 잡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악수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 매출 1조 원 넘으면 저는 되게 스무스하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약간 시간 걸리더라도 네. 넘는 게 중요하다. 뭐 이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의견. 전 충분히 매출 1조 원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그렇죠. 뭐 생각을. 거의 이미 뭐 6천억 찍었으니까. 예, 이미 뭐 절반 이상 갔고 그렇죠. 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야놀자의 이 원대한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야놀자는 사실 뭐 최소 몇 년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고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뭐 예, 천재지변 일어나도 망하지 않아요. 맞아요. 망하지 않아요. 맞죠. 예, 뭐 정말 뭐 그런 회사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딱 생각만 하더라도 사람들 더 많이 해외 여행 갈 것 같고 그쵸. 사람들 더 많이 호텔에서 시간을 보낼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유망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아마 그 이수진 창업자라든지 김종윤 대표라든지 그리고 야놀자의 비전 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이들이 이제 롤모델이자 뛰어넘어야 할 경쟁자로 보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전 세계 OTA 플랫폼 회사들이죠. 그렇겠죠. 대표적으로 그 부킹홀딩스의 경우 시가총액이 무려 130조 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이 부킹홀딩스 뭐 부킹닷컴이라든지 아고다라든지 아고다. 카약, 뭐 지플라이 뭐 이런 네. 정말 뭐 굴지의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넘어서야 되는 게 야놀자의 뭐 숙명이자 뭐 숙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야놀자가 봤을 때는 우리가 플랫폼으로는 넘기 어려울 거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뭐 부킹닷컴, 뭐 아고다, 익스피디아 이런 걸 쓰지. 맞아요. 야놀자를 굳이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글로벌하게 보면 그렇죠.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인이나 쓰는 거지. 한국인 혹은 뭐 근저에 있는 국가들이나 쓰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정면 대결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결국 우회 전략을 써야 되는 건데 전 우회 전략이 결국 크라우드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정말 뭐 B2C로는 이제 아마 한계가 있을 건 진짜 인정. 하지만 B2B로는 정말 아직 무주공산이고 무주공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형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뭐 투자를 하면 정말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겠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호텔들이 야놀자 솔루션을 쓴다면 우리도 이건 충분히 기업가치 100조 원 만들 수 있다. 그쵸, 뭐 그쵸. 이렇게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대담하면서도 전략적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결정이자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새로운 이정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응원을 하고 그래서 야놀자의 뭐 그런 앞으로 그런 계획에 있어서 좋은 스텝을 밟아서 그 목표 성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가총액 100조 꿈 같지만 또 뭐 어쨌든 저는 뭐 불가능한 꿈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야놀자의 글로벌 플랜에 대해서 잘 풀어주신 용심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도 아스쇼는 이렇게 사람들은 야놀자가 모텔 앱인 줄 알지만 사실 이렇게 뒤에 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보이는 현상 외에 그 뒷면에 있는 얘기까지 잘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해주시고 선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풀을 쓰면 복이 와요.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